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예고 없이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깬 분들이 계십니다. 소리 내면 옆 사람이 깰까봐 불도 못 켜고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시간, 조금만 지나면 풀리겠지. 이 정도야 뭐. 그렇게 몇 분을 버티고 나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문제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요즘은 자다가 깨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다리 쥐는 다 나는 거지. 마그네슘 하나 더 먹으면 되겠지. 잠깐 아픈 건데. 하지만 다리 쥐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같은 다리 쥐라도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불편함이고 어떤 분에게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다리 쥐는 더 자주, 더 세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통증의 세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팠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반복되느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다리 쥐가 날 때 항상 비슷한 시간, 비슷한 다리로 찾아옵니까? 쥐가 풀린 뒤에도 다리가 묘하게 개운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뻐근한 느낌이 남습니까? 쥐가 날까봐 요즘은 잠자리에 드는 게 괜히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그건 그냥 쥐로만 넘기기엔 조금 아까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 쥐에도 넘겨도 되는 신호와 한 번쯤 짚고 가야 할 신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차이는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분히 들으시면 나는 어느 쪽이구나 감이 오실 겁니다. 이곳은 백세정보백과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정보와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아주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이건 그냥 쥐인지 아니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길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다. 이건 아니다. 딱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아프긴 아픈데 잠깐 버티고 나니 한 1, 2분 안에 풀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리는 멀쩡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쥐가 난 쪽 다리가 다음 날까지 유난히 묵직하고 걸어보면 오늘 다리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쥐가 날 때 항상 비슷한 시간, 항상 같은 다리입니다. 쥐가 풀린 뒤에도 다리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양쪽 다리를 비교하면 한쪽이 더 붓거나 뜨겁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해지고 쉬면 또 괜찮아집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고개가 끄덕여지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 말로 끝낼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다리 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쥐 뒤에 남는 느낌이 문제입니다. 금방 풀리고 끝나는지 아니면 여운이 남는지 이 차이가 넘겨도 되는 신호인지 확인해야 할 신호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다리가 더 불편하고 움직이면 오히려 편해진다.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와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도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깐 아프고 끝나면 대부분 생활 문제, 여운이 남고 반복되면 원인을 봐야 함, 한쪽만 다르면 꼭 확인 필요. 이제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냥 쥐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 그럼 이제 이런 쥐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아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다리 쥐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밤에 풀리지 못한 상태로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리쥐는 낮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낮에는 다리가 움직임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잠들고 난 뒤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몸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이때 낮 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다리는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특히 잠자는 자세가 다리쥐를 직접적으로 만듭니다. 누워 자면 대부분 발끝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불 무게까지 더해지면 발은 더 눌리고 종아리 근육은 가장 짧아진 상태로 몇 시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급하게 수축 신호가 들어오면 근육은 버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리쥐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쥐가 나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오늘 좀 많이 걸어서 그렇다. 다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써서가 아니라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전 다리가 유난히 뻐근하다. 누웠는데도 다리가 편하지 않다. 자꾸 다리 위치를 바꾸게 된다.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남아있다. 이건 그날 밤에 쥐가 날 가능성이 이미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는 순간 몸은 이 상태를 정상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조건이 반복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비슷한 시간에 쥐가 난다. 늘 같은 쪽 다리에 쥐가 난다. 쥐가 난 뒤에도 다리가 금방 편해지지 않는다. 쥐 이후로 걷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졌다. 이건 단순한 피로성 쥐가 아닙니다. 몸이 밤에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마그네슘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되는 다리 쥐의 대부분은 영양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근육을 조절하는 흐름이 깨져서 생깁니다. 근육이 쓸 때와 쉴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낮에는 버티고 밤에는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이를 악물고 참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다리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리쥐는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루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쥐를 더 반복시키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나, 그리고 쥐가 나는 순간 참지 않고 즉시 통증을 꺼버리는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당연한 반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다리쥐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복시키는 방향입니다. 근육은 더 놀라고 긴장은 더 깊어집니다. 그 결과 지금 쥐는 조금 풀리는 것 같아도 다음 쥐는 더 빨리, 더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리쥐는 힘으로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쥐가 난 순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십시오. 손이 닿으면 발가락을 잡고 정강이 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이나 이불 끝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됩니다. 이 동작 하나로 다리는 완전히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는 건 뒤쪽 근육이 과하게 수축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자동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통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파서 몸을 움직일 여유조차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와 입 사이 인중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와 검지로 꽉 눌러보십시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극은 뇌에 아주 강하게 전달됩니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신호에 집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인중을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이 자극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 순간 다리 쪽 통증 신호는 잠시 꺼집니다. 이 방법은 쥐가 나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쓰는 비상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쥐가 완전히 굳어버린 뒤에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쥐가 나기 직전 종아리가 당긴다거나 불편한 느낌이 올라올 때 미리 발끝을 당겨주면 쥐 자체를 막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쥐가 난 뒤에 고생하는 사람과 쥐가 오기 전에 멈추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대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정말 급하면 인중을 강하게 누르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다리 쥐로 고생하는 시간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아예 쥐가 덜 나게 만드는 생활 속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밤마다 쥐가 나는 분들이 공통으로 놓치고 있는 하루 습관들이 있습니다. 다리 쥐가 잦은 분들 하루를 떠올려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오전엔 거의 움직임 없음, 오후에 몰아서 조금 움직임, 저녁엔 다시 앉아 있음,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감. 이 상태에서 다리는 한 번도 제대로 풀릴 기회를 못 가집니다. 그 결과 밤이 되면 다리는 아직도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쉴 준비가 안 된 채 수축 신호를 받아버립니다. 여기서 쥐가 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 이불입니다. 무거운 이불이 발끝을 누르고 있으면 종아리는 밤새 짧아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건 몇 시간짜리 강제 수축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다리는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대처법을 알아도 계속 쥐가 납니다. 조건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다들 이걸 놓칩니다. 쥐가 없을 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늘은 안 났으니까 괜찮다. 이 인식이 반복되면 쥐는 계속 밤에 옵니다. 그래서 쥐를 줄이려면 쥐가 난 순간보다 쥐가 없을 때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이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만 하면 쥐가 줄어든다는 딱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이제 복잡한 설명은 끝입니다. 다리 쥐를 줄이는 하루는 딱 이 순서입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할 필요 없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풀었다를 10번만 하십시오. 이건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오늘 다리는 쓸 거다. 몸에 미리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에 다리가 놀라는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 후 길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1, 2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빠를 필요도 없고 땀이 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다리를 썼다는 기록을 몸에 남기는 겁니다. 낮에는 다리를 아껴 쓰지 마십시오. 무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안 쓰는 걸 피하라는 말입니다.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종아리를 한 번만 쭉 펴주십시오. 이 한 번이 밤의 쥐를 막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주, 조금씩이 핵심입니다. 한 컵을 다 마실 필요 없습니다. 몇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밤에 다리가 갑자기 긴장하는 걸 확실히 줄여줍니다. 저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두고 발끝만 위로 당겼다 놓기. 이걸 20번입니다. 이 동작 하나로 종아리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대 무거운 이불, 발끝을 누르는 이불은 오늘부터 치우십시오.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 하나만 넣어도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밤을 완전히 바꿉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리쥐를 없애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번 깨우고 낮에 완전히 방치하지 않고 저녁에 풀어주고 밤에 눌리지 않게 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다리는 더 이상 밤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건 진짜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을 해두시면 이런 정보들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깨고 조금 덜 아프게 주무시길 바랍니다.